2012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겨울날,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한 학생이 대입시험을 마치고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의 목적지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를 시작으로 로스앤젤레스, 산타크루즈,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를 잇는 미국의 웨스트 코스트 일정이었습니다. 홀로 여행을 시작한 그녀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매일같이 숙소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는데요. 하지만 1월 31일을 마지막으로 그녀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그녀가 LA 도심에 있는 세실 호텔이라는 곳에 묵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LA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LA 경찰은 형사 18명을 투입해서 그녀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그녀가 머물던 호텔에는 체크아웃 기간이 지나서 직원들이 모든 소지품을 창고에 보관 중인 상태였는데요. 남겨진 소지품에는 가방과 여권, 노트북과 지갑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소지품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호텔방에 침입한 흔적은 전혀 없었고 그녀가 남긴 유서나 메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마지막 흔적을 찾기 위해서 호텔의 CCTV 전체를 다시 보기 시작했고 며칠의 조사가 이어진 어느 날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드디어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이 LA 경찰에서 공개한 그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 실종된 여성이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차례대로 누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를 기다리지만 닫히지 않자 문 쪽으로 서서히 다가가서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양쪽을 빠르게 살피는데요. 그리고는 뭔가에 놀란 듯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 벽 쪽에 기대어 서 있다가 마치 숨는 듯한 모습으로 구석을 향합니다. 다시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가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엘리베이터 밖으로 서서히 걸음을 내딛는가 싶더니만 누군가를 놀래키는 것처럼 두 발을 한꺼번에 내딛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이상한 걸음으로 뒷걸음쳐 들어왔다가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떠난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왼쪽에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인데요. 잠시 후에는 머리를 극적이는 듯한 모습으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엘리베이터로 들어오는 여성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초조한 모습으로 엘리베이터 버튼들을 다시 누르기 시작하죠. 이상한 사실은 2분이 다 되어가는 이 시간 동안 엘리베이터 문이 전혀 닫히질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CCTV에는 포착되지 않았지만 엘리베이터 바깥쪽에서 누군가 버튼을 눌러서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요? 다시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간 후에는 허공에 대고 뭔가 쓰다듬는 듯한 손동작을 보이기도 하고 마치 엘리베이터 오른쪽에 있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계속 불안한 모습으로 손동작을 이어가다가 엘리베이터 왼쪽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이후에도 엘리베이터 문은 계속 닫히질 않죠. 그러다가 3분이 되어갈 때쯤 엘리베이터 문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열렸다가 다시 닫히면서 CCTV 영상은 끝이 납니다. 상식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의 CCTV 영상을 마지막으로 사라져버린 여성. LA 경찰은 과연 그녀를 찾아냈을까요? 그녀는 과연 살아있을까요? It's one of the most obsessively followed true crime cases of this century.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2013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의문의 실종 사건, 엘리사 램의 사건을 파헤친 다큐멘터리 크라임 씬, 세실 호텔 실종 사건입니다.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마도 이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엘리사 램의 실종 사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LA 경찰에서 공개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은 며칠 만에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엘리사 램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실종 발생 19일 만에 엘리사 램은 호텔 옥상에 있는 물탱크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긴 했었지만 엘리사 램의 실종 사건은 여전히 미심적인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신의 부검 결과는 4개월이 넘도록 발표가 지연되었고 물탱크 안에서 옷이 모두 벗겨진 채 뚜껑까지 닫혀서 발견되었지만 외상이 전혀 없었다는 이유로 타살도 자살도 아닌 사고사로 결론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영상에서 보여진 이상한 행동부터 외상의 흔적이 전혀 없는 시신과 끝내 풀리지 않는 직접적인 사인까지 엘리사 램의 실종 사건과 세실 호텔에 관한 수많은 괴담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인터넷을 떠돌기 시작했고 사건 발생 8년이 지난 올해 2월에 이 미지의 사건에 대한 정식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크라임씬, 세실 호텔 실종 사건은 50여 분 분량의 4개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다큐멘터리 시리즈입니다. 다큐멘터리에는 당시 호텔을 담당한 매니저와 사건을 직접 담당한 형사, 시신을 처음 발견한 호텔의 정비공을 비롯해서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거나 수사에 참여한 주요 인물들이 당시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사건을 오랫동안 조사해온 언론인, 인터넷 탐정, 유튜버 등의 진술을 통해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비공식적인 의견들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실종 사건이 접수된 사건의 시작부터 경찰들의 수사 진행 경과와 언론 보도, 사건의 결말까지 다양한 영상 자료와 일부 재현 장면을 추가해서 세밀하게 담아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 사건의 배경이 된 세실 호텔과 이 호텔의 위치에 대한 역사적인 설명에 큰 비중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종 사건 자체만을 조명했던 다른 매체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볼 수 있는 전환점을 제공해줍니다.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엘리사 램이 머물던 세실 호텔은 미국 전역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초 LA의 경제개발 붐이 시작되자 시 당국은 노숙자들을 한 지역에 몰아서 관리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스키드 로우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LA 중심 지역에 50여 개 블록을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이 지역 안에는 암묵적으로 노숙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노숙자를 위한 편의시설, 보호소, 무료 급식소들이 이 블록 안에 중점적으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키드 로우의 경계에는 경찰들이 배치되어서 노숙자들이 이 지역 밖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체 블록은 노숙자들의 끊임없는 분쟁과 약탈, 마약과 살인까지 미국 전역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이 스키드 로우의 한복판에 세실 호텔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노숙자들의 왕국이 되어버린 세실 호텔은 하루 평균 3번의 119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 왔습니다. 호텔은 노숙자뿐만 아니라 극악한 범죄자들의 은신처로도 사용되었었는데요. Californians have come to know him as the Night Stalker. 그 중에서 나이트 스토커로 불리며 무려 14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연쇄살인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Would the jury in the above entitled action find the defendant Richard Ramirez guilty of murder? 그가 이 호텔에 머물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세실 호텔의 악명과 괴담은 극에 달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에서 온 여행자 엘리사 램이 어떻게 이렇게 열악하고 무서운 호텔을 숙소로 정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세실 호텔의 리모델링 때문이었습니다. 세실 호텔은 그동안의 악명과 어두운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호텔의 일부 층을 별도로 분리해서 완전히 다른 이름의 여행자 숙소를 만들었습니다. 스테이 온 메인이라는 이름의 이 여행자 숙소는 실제로는 세실 호텔과 같은 건물이지만 별도의 입구와 분리된 로비로 완전히 별도의 시설로 브랜딩되었습니다. 산뜻한 오렌지색의 인테리어와 저렴한 가격으로 스테이 온 메인은 젊은 여행객들의 각광을 받는 여행자 숙소로 자리잡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세실 호텔과 완전히 분리된 구조 속에서 딱 한 가지 공유하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용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사 램의 마지막 모습이 포착된 바로 이 영상이 이 공용 엘리베이터에서 잡힌 CCTV의 모습이었습니다. When Elisa Lam looked on the internet for an affordable, cool place to stay downtown,
She ended up in a place called Stay on Main. She probably thought she was staying in a really cool place. I think that Alyssa Lam is almost like an insect caught in a trap. She's still here somewhere. She never left the hotel. 엘리사 램의 실종 사건은 사고사로 결론 내려졌지만 여전히 그녀의 죽음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엘리사 램은 엘리베이터에서 왜 그런 기괴한 행동들을 보였을까요? 호텔 전체를 대대적으로 수색했던 경찰은 왜 19일 동안이나 옥상의 물탱크를 수색하지 않았던 걸까요? 도대체 그 물탱크에 혼자 왜 들어가서 뚜껑까지 스스로 닫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 과연 엘리사 램의 실종과 죽음은 자살도 타살도 아닌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괴현상이 만들어낸 의문의 사고사였을까요?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풀리지 않은 엘리사 램의 미스테리. 이 미스테리를 이 다큐멘터리와 함께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빨간도깨비였습니다. The door closes, and she's never seen again.